새누리당이 결국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청와대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이라고 적었습니다. 사고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10시 전후에 이루어졌다는 총리 답변이 나와 논란도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하고 있는 김진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국정조사 대상에 결국 청와대를 넣기로 했군요. 세월호 침몰 사고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고 청와대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청와대 NSC와 보고 라인까지 포함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자 말자 이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된 후에 구체적인 대상을 논의하되 전현직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10시 전후에 최초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1시간이 넘도록 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네, 청와대 보도 개입 때문에 KBS 파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홍원 총리가 직접 보도 개입을 사실상 시인을 했더군요. 이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본회의 답변에서 언론사에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 잠수사 사기에 도움되는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이라고 표현했지만 언론사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이 나온 후 언론 통제 파문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 총리는 오후 답변에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도 협조를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또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달란 취지로 언론사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했고 이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를 좀 해달라. 또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 있는 잠수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보도 협조, 남이 하면 보도 통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가 이게 방송 시스템도 모르고 방송 독립성이 뭔지 몰라서 그런 엄청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보도 통제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협조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최고 권력기관 그리고 총리가 협조 요청을 하면 그게 협조입니까? 상대방은 협조가 아니지요. 압박이지요. 그렇게 보도 안 하면 불이익 당할 거라고 느끼지요. 정말 대한민국 총리가 그 협조와 통제의 차이도 모른다는 거는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매우 중대한 발언 같아요. 그 정홍원 총리가 나중에 해명한 말을 믿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앞에서 총리가 보도 개입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쇄신 얘기를 좀 해보죠. 개각도 개각이지만 사실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합니다. 여야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교체에 대해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라면서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교체한다면 국정 안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오늘 학생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청와대 보고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청와대 참모진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전면 교체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가 대개조 발언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언론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 폭이나 또 하마평들이 솔솔 나오고 있더군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구체적인 개각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장관들은 일괄 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새 내각에 들어올 대상자들을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왕 실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 비서실장은 교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은 유임될 것이란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차기 총리로는 세월호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통합형 인사를 등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원안이 훼손된 상태여서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당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이 나왔어요.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을 원안에 가깝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강사인 김용태 의원도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처리를 꺼릴 이유가 없다면서 6월 국회 입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주장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원안과 정부 수정안을 모두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김영란법 원안 통과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은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김영란법의 통과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새누리당은 원안에서 후퇴한 정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울산 지역의 단일화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훈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오는 28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밝힌 가운데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연합 이상범 후보와 정의당 조승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연합 측이 울주군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의당 후보가 상호 신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단일화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 단일화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민주연합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울산 시민이 새누리당 후보와 1대1 대결을 원한다면서 단일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사퇴한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희입니다.